자, 마침내 리플과 SEC의 기나긴 법적 공방이 끝이 났습니다. 리플랩스의 법률 책임자죠. 우리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소송에 대한 마지막 트윗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하나 또 올렸거든요. 자, SEC가 항소를 취한 데 이어서 리플랩스도 SEC에 대한 교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랩스가 납부했던 벌금 있죠. 1억 2,500만 달러. 이 벌금 중에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30억 정도는 SEC에서 먹고 나머지는 리플한테 이제 반환을 한다고 하네요. 리플 커뮤니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 뭐 SEC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 5천만 달러는 또 왜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저 내피셜입니다. 제 내피셜이에요. SEC와 리플랩스에서 이제 각각 항소심 취하를 했지만 1심에서 토레스 판사가 리플랩스가 초기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XRP를 판 거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또 뭐라고 적어놨냐면 SEC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이전에 부과된 표준 금지 명령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SEC가 먼저 리플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이거 생각해봐도 바이든 정부도 너무했고 갠슬러의 쭈꾸미 대가리도 진짜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다가 명령한 거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일단 요것만 받고 좀 이따가 우리가 다 돌려줄게, 이런 게 아닐까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XRP 홀더들한테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다들 아시죠? 옛날에 저 언제입니까? 23년도 초에 업비트에 XRP 갖고 계셨던 분들, 스파크 토큰이랑 그 FLR 플레어 이거 에어드랍 받아보신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때 플레어가 이 플레어입니다. 자, 이 플레어 네트워크는 그 비트코인이나 XRP 아니면 라이트코인 같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도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거든요. 작년 말에 얘네가 FSS이라는 걸 만들었죠. 리플 레저에 있는 XRP를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게 구현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냐면 XRP 레저에 이제 XRP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락업을 시킵니다. 락업을 시키면 똑같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1대1 비율의 FXRP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이제 네트워크 브릿지라고 부르는 건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FXRP를 스테이킹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 체인에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플레어의 다중체인 보상을 듣자마자 딱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바빌론. 앞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디파이 시장은 무조건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자, 비트코인은 작업증명으로 구동을 하죠. 이 작업증명으로 작동하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스테이킹을 시키면 아까 그 FXRP랑 유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포스,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게 이제 담보로 딱 잡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서 디파이에다가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분증명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폴리곤 같은 이런 토큰들을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시켜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멀티체인 스테이킹 같은 디파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갖고만 있던 XRP나 비트코인을 굴려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온체인에서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예전에 루나 아시죠? 루나는 이제 스테이킹 해제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진짜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플레어에다가 이제 XRP 스테이킹 하는 거는 제가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스테이킹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면 직접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요 꼭 누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XRP를 이용한 디파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리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리플이 이제 리플 커스터디에 대한 상표 출원을 마쳤다고 합니다. 거액의 현금을 들여서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이런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한 수탁 기업들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기에 리플 커스터디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리플이 이제 리플 USD를 발행한 이유도 고가치 자산들의 안정적인 토큰화를 염두에 둔 것이고, 유럽에서 이제 미카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미카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더 아일랜드 법인을 딱 설립했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유럽 시장에 알박기를 했던 거, 이런 것도 모두 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리플랩스라는 기업을 실물자산 토큰화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미래 블록체인 은행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리플이 지금 이 RWA 시장에 이렇게나 진심인 이유는 결국 이 돈 때문이겠죠. 리플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엔터프라이즈급 회사고, 결국 기업은 뭡니까?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이윤을. 그죠? 전 세계 자산 시장은 결국 서서히 24시간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런 금융시장은 안정성이 제일 최우선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이 조건이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보다는 리플랩저 같은 처음부터 이제 금융에 특화되어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플랩스는 너무 똑똑하게도 오래전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실물자산 시장은 1000조 달러,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한 150경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인데, 여기에 일부분만 리플이 선점을 한다고 해도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자금은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때처럼 리플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 전혀 뭐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리플레저에서 토큰화되고 커스터디되는 자산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버넌스 토큰인 우리 XRP는 꾸준히 수수료로 사용이 되면서 소각이 되겠죠. 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XRP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해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는 다르게 XRP는 발행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XRP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의미를 더해줄 게 바로 이 온도 파이낸스의 미국 국채펀드죠. OUSG를 리플레저에서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서 달러 패권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들을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결국 이러한 방향성과 리플이 원하는 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트럼프 2.0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최대 수혜자는 리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딱 드릴게요. 앞으로 나올 XRP ETF, 그리고 방금 전 보신 이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으로 월가, 이렇게 4가지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힌트 잠깐 드릴까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아시겠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지금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는 블랙록이 고객들의 돈으로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록 내부 자금,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 돈을 풀 준비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뭐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불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막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에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2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